저희 회사는 XYG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좌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표를 정확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보틱스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실증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실증 중에 하나가 이제 F&B, 푸드테크 쪽 산업이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커피, 로봇이 이제 무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모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Make Robots Work, People Rest예요. 그게 뭐냐면 로봇한테 일 시키고 사람은 쉬자거든요. 저는 리테일이라는 사업을 해보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유인 카페를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퓨처플레이를 퇴직하고 나와서 1년 정도 제가 이제 쉬는 기간 동안 직접 카페를 한번 운영을 했었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사실 카페를 운영하는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리테일의 통계를 보면 하루 일하는 시간을 대비했을 때 한 달에 쉬는 일자가 이틀밖에 안 되고요. 하루 일하는 시간이 이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프라인 리테일에 그동안에 기술적 혁신이 있었냐라고 하면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이랑 로보틱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도전한 게 이 라운지X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는 바리스타들이 3시간만 출근해서 일할 수도 있고 1시간만 출근해서 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봇이랑 같이 함께 한 8시간, 10시간 정도 일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누구나 선호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라는 음료를 만듦으로써 이제 로봇이라는 좀 무거운 기술을 일상생활 속에 가져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막 공부를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운동했었어요. 유도 기반에 태어나서 이제 운동을 했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제 친구가 이제 서울에 발명 대회가 있는데 그 발명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서울을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회가 이제 대한민국 학생 발명대전이라는 행사였고, 거기 이제 장려상을 받게 되면서 첫 서울 투어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다른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나 발명 같은 거를 이제 소개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발명이라는 거에 좀 심취를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지라는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고 뭔가 활력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뭔가를 만들고 있을 때더라고요. 창작하고 만들고 발명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명을 왜 하냐라고 하면 재밌고 하고 싶어서, 제가 살아있는 100년이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뭐라도 기록에 남기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엔지니어로서, 공학도로서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발명가로서만 남아서 제품을 만들어 놓고 뭐 논문을 쓰고 뭐 학자가 되는 것보다도 여기에 더 적합한 사람들을 모아서 창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하게 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연쇄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발명이랑 사업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발명은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기술적 사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에 가깝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멋지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는 그 아이디어의 속성의 가치만을 판단하면 되는데,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 이 아이디어에 지불하고, 서비스든 제품이든 누군가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거, 그리고 또 발명가로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모를 찾는 그 게임이 제가 볼 때 발명가가 할 수 있는 사업적 게임인 것 같고요. 이제 그게 굉장히 의미 있고 쉽지 않고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발명이 막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도 저희가 커피를 로봇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잘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직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명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면 저희 로봇도 아이스 커피를 가져다 줄 때와 핫커피, 뜨거운 커피를 가져다 줄 때 형태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뜨거운 커피는 쏟게 되면은 그만큼 위험이 크잖아요. 아이스 커피는 쏟더라도 화상을 입지는 않는데 핫커피는 화상을 입겠죠. 그러면 더 천천히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반대 방향으로 더 천천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발명이나 특허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재미난 것들이 좋은 발명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기억 남는 거는 전 처음 제가 발명해서 산업계에서 이 발명을 구매해준 기술 이전이 됐던 그 발명 특허인데요. 그거는 이제 한글 입력 장치라고 해서 한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방법에 대한 특허였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허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지만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보호받는다라는 목적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특허를 낸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발명이라는 거는 공개를 대가로 그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무쇠세 세탁기를 발명을 했어요. 근데 이 무쇠세 세탁기를 저희 회사만 꽁꽁 싸매고 만들면 사실은 LG전자, 삼성전자도 똑같이 몇백억 투자를 해서 무쇠세 세탁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국가적으로나 지구적으로 같은 기술을 발명하는데 투입 비용이 오버랩이 되잖아요.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발명이라는 걸 가지고 너가 무쇠세 세탁기를 발명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너의 권리를 인정해 줄게. 대신 다른 회사들은 그 무쇠세 세탁기를 쓸 때는 돈을 내고 써. 대신 거기에 쓸 돈을 무쇠세 세탁기 다음 세대 뭐 로보트가 빨래까지 개주고 청소까지 다 해주는 세탁기에 발명하는 데 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합의 체계에도 가깝거든요. 발명이라는 거는. 그래서 뭔가 내 아이디어를 나만 쓰기 위해서 보호받는다 이런 목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뭐랄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면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고 공개하고 그 문서 자체가 좋은 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을 일부 기업이나 일부 개인들은 그냥 공개하기도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이 기술을 처음 발명했다라는 어떤 언어심만 갖겠다. 이런 어프로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명이라는 도구를 이제 너무 산업적으로 뭔가 소송하고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역할을 우리만 쓰기 위한 목적으로 한계를 치기보다는 좀 다양한 어떤 면모로 좀 생각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발명가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는 너무 자명해요. 누구나 다 겪고 있거든요. 뚜껑을 따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이걸 해결하면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는 너무 많겠죠. 이걸 쉽게 딸 수 있다라고 공감을 할 텐데 다만 공감이 많다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고 그러면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뛰어난 발명가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향후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디가 불편할까? 무인 자동차가 되면 이제 차에서 뭐 하지? 예를 들어 로봇 세상에 오면 로봇들이 어떻게 발명돼야 되고 어떻게 개발돼야 되고 어떻게 신용화돼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동안 창업했던 것들 중에 예를 들자면 이제 인공지능 회사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아무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친구들끼리 창업을 하고 그 삼성전자에 매각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방향대로 갔고 이제서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몇백 개가 넘는 논문을 썼고 그 중에 하나가 MC 스퀘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지식을 관통하는 결론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아티스트들도 보면은 다작이에요. 한두 개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제 소소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의 그림이 그려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좋은 발명과 좋은 기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의 어마어마한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하늘에서 내려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그걸 구현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전혀 없다고 보고요. 아주 작지만 소소한 그런 아이디어들의 지속적인 합이 저는 결국 이제 큰 성공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기술도 마찬가지고 특허도 마찬가지고 발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발명, 좋은 아이디어, 성공 이런 걸 원하신다면은 저는 허황된 거대한 성공을 꿈꾸지 마시고 자그마한 것들,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나아진 것들, 개선되는 것들,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서 작은 것들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시켜 나간다면 결국에는 이제 거대한 성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지식 강국,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통해 실현합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